안녕하세요. 저희는 3학년 7반 이재민, 3학년 8반 손승찬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마이크로바이옴 포렌식 모델링입니다. 일단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생물과 약학 쪽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고 재민이는 경찰 쪽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분야지만 이걸 어떻게든 엮어보고자 주제를 생각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이생물과 과학수사 이 두 개를 엮을 수 있게 되어서 이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마이크로바이옴 포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포렌식이란 일단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미생물을 의미하는데요. 그 미생물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하면 그 미생물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위에서 그 미생물 군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포렌식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기법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문에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 알아낸다거나 하는데 그런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미생물 또한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사람마다 고유한 미생물 군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인마다 특이한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전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환경이 있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식이요법, 그러니까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고 호르몬에 따라서 다르고 어떠한 산업이 발달된 곳에 있냐 아니면 좀 후진 곳에 있냐 낙후된 곳에 있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Structure, Function and Diversity of the Healthy Human Microbiome 이라는 논문을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개인 식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따 재민이가 발표할 그 코딩 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일단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냐 하면 그 논문의 그 그림에 사람마다 그 특정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 그런 그림도 있었는데 즉 이를 바탕으로 지문이나 홍채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 각 그림에 대해서 보고서에 썼지만 좀 중요한 그림 3개를 뽑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그림이 4개가 있는데 여기 A랑 B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A는 알파 다이버시티를 말하는 거고 B는 베타 다이버시티를 말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알파 다이버시티는 한 사람의 특정 부위에서 미생물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몸에 여기 이 팔꿈치 부분에 미생물의 종류가 몇 개가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알파 다이버시티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구강 여기 오랄 여기가 보시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대장 역시 알파 다이버시티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과학 수사에 뭔가 쓸만한 그 정확한,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자료는 아니고 이건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저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베타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건데 이 베타 다이버시티는 같은 부위인 거는 똑같은데 예를 들면 저하고 재민이의 여기 이 팔꿈치 부위를 조사를 했을 때 둘이 얼마나 다르냐를 보여주는 것이 베타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계속 팔꿈치 부위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팔꿈치 부위가 사람을 특정하는데 자주 쓸 수 있다라는 걸 여기 이 베타 다이버시티가 높은 것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그림은 여러 사람마다 뭐 스킨이랑 생식기 부위랑 그다음에 코, 구강 뭐 이런 부위에서의 미생물을 다 채취한 다음에 그걸 보기 쉬운 그래프로 바꾼 건데 여기 보시면 스킨, 아까 말했던 이 팔꿈치 이 부위가 되게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게 베타 다양성이 높다라는 걸 한 번 더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이 그 사람마다 비교를 한 건데 요게 생식기 부위고 요게 그 스킨 여기 표면인데 스킨인데 그 여기 부분에서의 베타 다이버시티가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마이크로바이옴 포렌식이 어떤 원리로 가능하냐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사람마다 이 미생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양할 뿐더러 이 조성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특정 부위에 따라 어떤 미생물이 발현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미생물이 거기 있는지를 본 그런 나타낸 그림이고 요거는 그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부위에는 미생물이 활성화가 그러니까 많이 있고 또 어떤 부위에는 미생물이 많이 없는 그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 미생물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미생물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이유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그 인종에 대해서도 다 지금 보시면 다양하죠.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아 사람은 이런 미생물이 많이 적게 있지만 그러니까 흑인들은 여기 이 미생물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교했던 거는 여기서는 그 질의 pH를 비교를 해서 거기서 미생물을 채취했을 때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 부위는 그러니까 질에서도 이 부위에 따라서 나눈 건데 이 부위는 pH가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 미생물의 등질이 변해간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이건 나이에 따라서 어떤 미생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미생물을 적게 가지고 있냐 그걸 나타낸 거고 마지막으로는 BMI에 따라서 나타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생물은 개인마다 조성이랑 기능이 다르고 신체 부위별로 특정 패턴이 존재하며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생리적 특성을 반영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재민이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코딩을 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쌓아갔는데 일단 코딩을 하기 전에 마이크로바이옴 포렌식의 AI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부터 알아보자면 이런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채취해갖고 분석하는 일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이걸 AI에게 학습시켜서 분류시킨다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어서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직접 코딩을 통해서 원래 저희 계획은 저랑 승찬이의 각각 구강과 피부에서 미생물을 채취해갖고 그거를 분석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 해당 과정을 하려면은 미생물을 채취해서 그 미생물의 유전자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종류인지 알아내야 하는데 너무 전문적이라서 못했고요. 그리고 장비도 학교에서 없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연구를 해갖고
그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가져가고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딨냐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고 한 몇 년 전에 그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렇게 분류해갖고 채집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 게 있는데, 거기서 사이트에서 가져와가지고 또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시각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고 자료가 다 삭제돼가지고 저희가 이틀 동안 뒤져봤지만 샘플을 하나밖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또 수정했는데, 일단 이 샘플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세계 각국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채집해갖고 모아놓은 건데, 이거에는 그 사람마다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갖고 베타 다양성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누구 건지 모르니까 사람마다 미생물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알파 다양성밖에 없습니다. 네, 이 파일을 코딩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각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각 부위별로 미생물의 종류인데요. 여기 보면은 오랄, 구강이랑 이거 소화관, 그러니까 대장이죠. 구강과 대장이 미생물 종류가 가장 높고, 피부가 미생물 종류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이 알파 다양성이 높은 거고, 이 피부가 알파 다양성이 낮은 거니까 아까 논문에서 이해한 결과와 똑같죠. 네, 이렇게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네, 느낀 점은 아까 그 코딩을 할 때는 저희가 코딩을 아예 할 줄 몰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AI에 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코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러나 정보를 또 찾을 때에는 AI가 많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거짓 정보를 걸러내는데 좀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AI 활용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추가 탐구는 추가 탐구 계획은 아까 보면은 이 미생물 채집을 하려다가 실패했는데요. 네, 이건 사실 유전자 분석을 해야 되니까 못할 것 같고, 아마도 이게 다시 복구가 된다면 여기서 여러 명의 사람들별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아가지고 베타 다양성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 미생물을 보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직접 채취해가지고 한번 데이터도 분석해보고 싶은데 이건 너무 전문적이라서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가능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